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건 복습하셨을까요? 양이 꽤 많아서 한번 본 걸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정리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겸양어와 존경어, 동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외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휘 혹은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가 보이실 겁니다. 제 왼쪽에는 단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존경어도 겸양어도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고요. 상대 측은 상대를 가리킬 때 쓰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존경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측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집단을 가리킬 때 쓰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겸양어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시면 가이샤, 회사가 있죠. 상대방의 회사를 높여 부를 때에는 온샤 혹은 기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귀사라는 표현이 있듯이 말이죠. 온샤는 보통 구어체에서, 기샤는 문어체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회사명 뒤에 사마를 넣어서 예를 들어 회사가 AB라고 한다면 에비사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 저쪽이라고 해서 고찌라 소찌라 이분 저분이라는 의미도 같죠. 불특정 다수를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도 사마를 붙여서 소찌라 사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단체가 되기도 하고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 측 회사를 가리키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회사 혹은 토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정확하게는 폐사, 그러니까 본인 회사를 낮춰 부르는 겸양 표현이 되고요. 토샤는 당사, 이건 겸양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정중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와타쿠시도모, 저희들이라는 표현도 자기 회사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시면 긴코, 은행이 있죠. 이건 은행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은행과 거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보니 다소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원래 상대방의 은행을 높여 부를 때에는 기고라고 해서 귀은행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귀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기 은행을 그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해고라고 해서 겸양어를 쓰셔도 되고 토고라고 해서 당행, 정중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단어 보시면 단토샤,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담당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때는 고단토샤사마, 담당자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단토노 카타,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회사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때는 그냥 단토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는 겸양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겸양어, 자기를 좀 낮추면서 자기 회사 직원도 함께 낮추고 싶다면 단토노모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시면 샤조, 사장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장을 부를 때 사장님하고 직함 뒤에 님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직함 자체가 경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샤조 상이 아니고 그냥 샤조라고 부르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만약 남의 회사 사장을 부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름 뒤에 그냥 샤조를 붙여서 키무 샤조, 다나카 샤조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자기 회사 사장, 자기보다 아무리 직급이 높더라도 낮춰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샤조노 키무, 샤조노 다나카 이렇게 부르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단어 보시면 노고샤, 동행자라고 해서 일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대방이 데리고 오는 사람, 일행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오츠레사마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식당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츠레사마와 이라샤이마스까? 일행분 계시나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데리고 오는 사람, 자기가 데리고 가는 사람, 일행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때는 바로 쓰레 또는 쓰레노모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가소크, 가족이죠. 남의 가족을 가리킬 때 가족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 쓸까요? 이때는 고가족노 미나사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고
고이치도 사마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실제 가족뿐만 아니라 혈육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부서나 사무실 등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 왜 이메일이나 편지 보낼 때 대표로 한 사람에게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가족을 좀 낮춰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에노모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 이치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이, 주거가 나옵니다. 이에 집을 가리키겠죠? 자, 남의 집 높여 부를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고지타크, 댁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오스마이, 스마이에 오마 붙여주면 이것도 높이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사시는 곳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럼 자기 집을 낮춰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존재는 하니까 간혹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세타크라고 표현하거나 쇼타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집 이런 표현이에요. 마지막 단어 보시면 오크리모노랑 오레가 나오죠. 오크리모노는 그냥 선물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 보내게 되는 선물을 뜻하고요. 오레는 담대나 담대품을 가리킵니다. 자, 남이 주는 선물, 남이 나에게 주는 담대품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는 고하이료, 배려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오코고로즈가이, 마음을 써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켓고나시나, 대단한 물건, 훌륭한 물건이라고 대신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줄 때, 제가 드리는 이라고 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고고로 바카리, 마음뿐이다, 별거 아니다 이런 거고요. 고고로즈게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건 보통 축의금이나 팁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짧은 문구를 알려드릴 거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일반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는 다소 격식을 차린 딱딱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거라 굳이 하나씩 예문을 만들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교재 이외 예문을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메모해 가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와카리마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 표현 많이 들었고 많이 써보셨을 텐데 만약에 상사가 또는 손윗사람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했을 때에는 와카리마시다 보다는 가시코마리마시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중합니다. 아마 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들으셨을 거예요. 메뉴를 주문했을 때 종업원이 가시코마리마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꼭 외워서 써보세요. 그 다음 나와 있는 표현이 바로 이데스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라는 말이죠. 이것도 아마 일상에서 많이 쓰셨을 텐데 이것도 비즈니스라면 웬만해서 요로시 데쇼가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요로시 데쇼가 괜찮으신가요? 이게 훨씬 더 정중하거든요. 자, 그 다음 시데쿠다사이 뭐뭐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 뭐 강력한 아주 난폭한 명령 형태는 아닙니다만 종업원에게,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쓰는 말이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상황에서라면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대 이타다케마스까 무슨 테 이타다케마스까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고連絡 이타다케마스까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는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教えて 이타다케마스까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노데스까? 어때요? 라는 표현 나왔네요. 상대방의 의향을 좀 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다면 이카가 데쇼우까? 라는 걸로 바꿔 써볼게요. 이카가 데쇼우까? 그 다음 표현 보시면 도우시마시다가 무슨 일이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상대방이 뭔가 공경에 처한 것 같다 또는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카가 나사이마시다가? 라고 표현을 하시면 훨씬 더 정중합니다. 이카가 나사이마시다가? 그 다음은 와카리마센,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와카리카네마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정중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와카루는 알다, 카네루는 뭐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와카리카네루는 알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알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이번에는 시리마생이 나왔어요. 이것도 해석했을 때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는데 와카리마생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고요. 시리마생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겸양어할 때 나온 단어인데 기억나실까요? 자기가 뭔가를 모른다고 할 때는 존지르, 존지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지마생이라고 했을 때 그 정보, 지식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존지데 오리마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기마생 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은 이타시카네마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타스는 스루의 겸양어죠.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카네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뭐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이타시카네마스. 그 다음은 다이조부 데스,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좋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괜찮아 라고 해서 거절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어가 바로 켓고 데스. 자, 이 말도 좋다는 의미 또는 사양할 때, 거절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많이 들을 법한 말이긴 하지만 손윗 사람에게 쓰면 다소 무례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거 이외에도 문다이 아리마생, 문제 없어요 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나니나니와 야메테 쿠다사이, 무엇무엇은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금할 때겠죠. 자, 이걸 비즈니스에서 사용한다면 오히카에 쿠다사이 또는 오야메 쿠다사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삼가주세요 라는 말인데 오히카에 쿠다사이는 히카에르, 어떤 행위를 자제하다, 억제하다 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됐고요. 오야메 쿠다사이는 야메르, 관두다 라는 게 바뀌었겠죠. 자, 고치라데노 기츠엔와 오히카에 쿠다사이, 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의 흡연은 삼가주세요. 그 다음은 스미마생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스미마생 이라고 누군가를 부를 때가 아니라 사과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모시와케 고자이마생 또는 모시와케 아리마생 이라고 하는 게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스미마생가 라고 해서 좀 비슷한데 다른 표현 나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런 뜻이겠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앞에 약간의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을 담아서 표현할 때 쓰는 쿠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소레 이리마스가, 오테스 데스가, 그래서 미안한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정형화된 표현으로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어니까 그냥 비교해 가면서 쭉쭉 설명드릴게요. 사키, 아까 방금이란 단어는 사기호도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아토데, 나중에란 단어는 노치호도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호도가 반복이 되죠. 그 다음 초또, 이거는 조금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초또 마tte 쿠다사이 라는 건 그냥 일상에서 쓰시고 쇼쇼 마치 쿠다사이, 쇼쇼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모수구, 곧 이윽고 라고 하는 것은 마모나쿠, 이거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지하철 기다릴 때 마모나쿠 마이리마스, 곧 도착합니다. 이럴 때 들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 수구니, 바로 즉시라고 하는 것은 사소쿠 오시라베 이타시마스노데 쇼쇼 마치 쿠다사이, 바로 조사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때 쓸 수 있겠고요. 이마,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다이마 이럴 때는 당연히 인사말이 되겠지만 박구와 타다이마 가이시트しておりまして 박 씨는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에니, 전에라고 할 때는 이젠니라고 써주시면 되고 콘도, 이번에라고 하는 것은 고노타비, 이거 이메일에서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오토토이, 그저께는 물론 말할 때는 그냥 오토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만 좀 공식석상에서 아주 딱딱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읽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여기 나오듯이 이사쿠지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노, 이거는 사쿠지츠가 되고요. 쿄, 오늘은 혼지츠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혼지츠 오코시 쿠다사이마시테 마코토니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아시다, 내일은 묘니치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사떼, 모레는 묘고니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방향 가리킬 때 나오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치, 여기라고 하는 것은 고치라, 물론 이분이라는 의미도 같고요. 소치, 거기는 소치라, 그분도 됩니다. 그 다음 아찌, 저기는 아찌라, 저기, 저분이라고 할 때. 자, 그런가 하면은 부사가 나왔어요. 도테모, 매우라고 하는 말은 다이행, 이건 다이행 데스, 큰일이에요 이럴 때 쓰는 그 다이행이 아니고 부사로 쓰이는 다이행입니다.
다이헨 모시하게 고자이마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스고쿠 정말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그냥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프 이치도 히조니 요로콘데 오리마스. 스태프 모두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단어 보시면 카라가 나오죠. 누구로부터 또는 언제부터 해서 부터에 해당하는 거, 이건 요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後ほど担当の者よりご連絡差し上げます.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연락 드릴 거예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공부한 부분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거라 주저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본인이 쓰던 버릇을 버리고 오늘 배운 이 표현을 써먹을 수 있게끔 집에 있을 때 혼자서 많이 외워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